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희보입니다. 자, 오늘 고모쇼 3회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회차 고모쇼를 함께 하실 투자 고수 저희 전인구 형님 모셨습니다. 박수! 오늘 투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뉴스를 보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다행히 운이 좋았던 게 상승장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펜텍이라는 회사. 아, 펜텍이면 옛날 핸드폰. 스카이. 네, 스카이 인수했을 때 이제 네. 그 회사가 괜찮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부도가 갑자기 난다 해서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초보자는 그럴 리 없어. 딱 샀어요. 네. 근데 항상 주식을 처음 할 때는 신기하게 돈을 벌어요, 사람이. 많이 벌었어요. 그치 이러면서 있는 돈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상패당했어요. 돈을 10배를 더 태운 거예요. 그리고 상패. 근데 그리고 나서 느꼈던 게 공부를 해야 된다. 네. 근데 거기가 재고 자산을 뻥튀기 하는 바람에 상패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회계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2007년에 회계 공부를 시작했더니 2007년에 불장이 벌어졌어요. 그 시절에 주식을 가치주를 투자하니까 네. 죽겠는 거예요. 왜 내 계좌는 그대로지? 네. 그런 시절에 주식을 하다가 2008년에 때려 맞았어요. 같이 떨어져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현타를 느낀 거죠. 아, 어떻게 해야 주식을 하는 걸까? 이제 그러면서 계속 공부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중이에요. 예. 지금 현재 가장 잘하는 투자 방법이 뭘까요? 약간 삼국지스러운 주식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삼국지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흐름을 읽고 그 흐름에 맞춰서 준비를 딱 하고 들어가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유가가 아직까진 괜찮아. 하나의 가정을 배제하고 그때 들어가요. 예, 그렇게 하는 투자를 할 때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매크로를 보고 들어가는 매크로로 거예요? 들어가죠. 매크로를 보고. 작년 같은 경우 유가 60달러 할 때 네. 저거는 상태를 보니까 100달러 가까이 가겠다. 그러고 나서 뭐 유가에 베팅을 했는데 실제로 100달러를 간 게 아니라 뭐 그 이상을 가버렸죠. 그죠? 그래서 조금 좀 아쉬운 것도 있죠. 100이었는데 어떻게 130까지 가냐 뭐 이렇게 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매크로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요.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매크로를 들어가되 완전 어디 극단에 있을 때 유가가 아주 고가에 있을 때는 유가 하락에 뭐 베팅하는 방식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가죠. 그럼 유가 하락이면 뭐 ETF 같은 걸 좀. 뭐 항공주? 네. 그런 식으로. 네, 그쵸. 지금 투자 철학이라고 볼 만한 게 네. 어떤 철학으로 본인이 투자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투자 철학은 좀 길게 봐요. 그러니까 5년 정도. 부동산 투자랑 굉장히 흡사해요. 네네. 부동산 신도시 투자법이라고 해서 네. 신도시도 처음에는 아파트가 없어요. 살기 안 좋아요. 그쵸? 근데 아파트가 들어오고 나면은 편의시설이 없어서 또 살기가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트 값이 다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살기 좋아졌네라고 하면은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비싸져 있죠. 주식도 마찬가지인 네. 거예요. 이미 벌써 모든 게 완벽해졌을 때는 주가가 굉장히 비싸버려요. 5년 뒤면은 이 기업의 추세를 보고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시작하면 이제 잠수부터 해요. 어느 순간부터 쓱쓱쓱 위로 올라와요. 좀 길게 보는 투자를 합니다. 좀 주로. 길게 보는 예. 투자로. 자, 그러면은 코로나 이후로 많은 분들이 투자를 처음 시작하셨어요. 예. 꼭 이렇게 투자를 하시고 앞으로 좀 이렇게 시장에서 살아남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욕심이랑 공포만 좀 거꾸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는 욕심을 좀 어떻게 부려야 되고 네. 공포를 좀 어떻게 좀 관리해야 되는지. 지금은 매크로적인 문제만 없으면 단기적인 반등 시기라고 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16,000까지 돌아가진 않을 거다라 보죠. 너무 여기서 막 욕심을 또 너무 과하게 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니 형이랑 방송할 때랑은 다르죠 이게. 그 게스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이 방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전 진짜 아예 몰라요. 그래서 해주셨기 때문에 코인에도 관심이 아예 없으셨어요? 코인을 딱 한 번 해본 적이 있어요.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만 넣어보고 네. 매수 매도라는 개념을 알고 싶어서 혼자 네. 이렇게 사봤어요. 부동산은 아예 없고 네. 그럼 혹시 그 본인이 코인 매수 매도했을 때 네. 뭐 플러스 수익 같은 게 좀 났었어요? 한 10만 원 걸어놓고 그 바로 위 걸로 바로 매도를 걸어놔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이렇게 해놓는 게 아니라 그냥 해놓고 3,000원 땄다 이러고 오늘 커피 먹어야지 이런 계속. 스타일. 근데 그거를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원래 오를 때 되게 그냥 놔둔다고 하던데. 너무 좀 이르게 매도를 걸었다라는 느낌이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차차 조금씩 하나씩 수정하면 될 것 같고요.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관심이 좀 있으시니까 나오셨을 텐데 그런 문제는 그 시드를 좀 불리고 싶은 게 목표예요. 그것도 좀 궁금해요. 왜냐면 저는 한 번도 도전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네. 알아야지 투자를 하는데 사실
아는 게 없으니까 네. 저한테 맞는 게 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부동산이랑 주식이랑 장단점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사고 바로 팔 수 있어요. 사고 팔고가 빠르게 돌기 때문에 돈의 수단이 빨라요. 대신에 부동산은 한 번 들어가면 큰 돈도 들어가지만 오래 묶여 있어요. 나는 그래도 빠르게 좀 액티브한 거 좋아한다. 주식 비중을 좀 높일 수 있는 거고 그것보다는 그냥 사놓고 묵혀놓고 언젠가는 오르겠지 싶은 약간 큰 돈, 거기다 내가 실용성도 생각한다 그러면은 부동산이 좀 나올 수 있고요. 그럼 전 전자가 맞는 것 같아요. 주식. 혹시 그러면은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공부를 한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면은 그렇게 해서 좀 도움을 받아서 나는 이걸로 꾸준히 밀고 나가고 싶어서 관심이 있는 건지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건지. 전자. 조언을 달라? 네. 그럼 정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냥 생활 속에 주식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생활 속의 주식. 내가 주변에 만나는 물건들. 네네. 예를 들어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스타벅스가 세계 제일 최고의 커피 브랜드예요. 2등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몰라요. 근데 대부분 다 몰라요. 그렇다는 얘기는 브랜드 자체가 압도적으로 어.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시현 씨를 경쟁 그 라이벌이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BJ 중에. 그러면 내가 어느 BJ에 투자를 해야 돼? 당연히 이 사람한테만 투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경쟁사가 있나 없나 봤을 때 없네? 그럼 얘가 끝이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뭐 스타벅스든 아니면 맥도날드도 그렇고 이런 모든 브랜드들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글로벌에서 인지도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럼 뭐가 좋아질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가는 게 결국 주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본인이 명품 쪽에 관심이 있잖아요. ETF라고 있어요. ETF. 네. 혹시 예전에 명절 때 과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 받아본 적 있어요? 네. 그게 ETF입니다. 그러니까 과자 하나하나를 주식이라 그러면 이 주식들을 그냥 선물 세트처럼 묶어둔 게 ETF예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코인 샀을 때 만약 가격이 떨어졌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한 번 진짜 떨어진 적 있어요. 네. 근데 한 번 100만 원짜리 넣어본 적이 있어요. 200만 원짜리를. 근데 100만 원이 떨어진 거예요. 100만 원이. 125만 원이. 와우. 네. 한 번 100만 원까지가 다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팔았어요. 빵원이 될까 봐. 그러니까 우리가 코인을 하는 이유도 코인이 주식보다 수익률이 좋아요. 근데 수익률은 좋은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는데 위험이 클수록 돌아오는 것도 커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리턴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관점에서 나는 항상 몇 배를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몇 배를 잃고 나오는 이런 케이스가 많아서 지금 조금 이제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거 모르겠고 나는 내 평소 생활하듯이 하는 대신에 적금보다 자주 보면 기회가 그만큼 많이 생기는데 대신에 자주 보는 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어차피 하다 보면 늘어요. 저도 뭐냐면 주식은 배우려면 제일 빠른 방법이 공부하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해요. 그리고 돈을 조금 잃으면 열받아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한 2년 정도까지는 1억 이하만 굴려보시고 이제 배우고 난 다음에 그때 좀 더 늘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숙제를 내드릴게요. 증권사 계좌를 먼저 만드셔야 돼요. 거기다가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 투자를 할 건지 그게 100만 원에도 좋고 1000만 원에도 좋고 그 돈을 넣어놓고는 그거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며칠 할지. 동안 살 거야. 나눠놓고는 일수로. 꾸준히 이제 사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쉬운 걸로 매일 하나씩 혹은 매일 뭐 5만 원씩 계속 사서 두세 달 사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얘가 계속 올라간다. 이게 수익률이 이렇게 된다. 는 게 감이 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욕심이 나거든요. 본인이 봤을 때 이 정도는 나한테 부담스러운 돈이라는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3억? 부동산인데? 부동산인데? 1억 5천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래도 한 1억 정도? 원래는 추천하는 거는 친구들한테 이래 진짜 일반인들한테는 300만 원을 해보라 그래요. 그럼 10% 오르면 30만 원 버는 거예요, 하루에. 근데 1억에서 만약에 10% 오르면 하루에 1000만 원 번 거예요. 그렇죠.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1억 정도에서 적응을 하고 견딜만 하면 조금 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하면 안 되는 게 3X 붙어 있는 거 하지 말고 그리고 3X. 혹시 선물 이러면 기프트 그런 뜻이 아니라 되게 무서운 거예요. 네. 선물하지 말고 옵션하지 말고 그죠? 세 가지만 안 하면 그래도 원금을 지키면서 불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은 조금 위험해도 불려보고 싶은 거예요? 약간 그건 것 같아요. 이거 얘기를 좀 다 들었잖아요. 그럼 저는 좀 안전빵이 더 맞는 거. 좀 큰 돈이 들어가는 거는 좀 안전빵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QQQ. QQQ로. 네. 막 이런 거로. QQQ나 아니면 SPY라고 있어요. 그건 미국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그 두 가지는 꾸준히 이제 진짜 숙제로 내드리는 거예요. 매주 요일을 정해놓고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만 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면은 3개월 뒤에 이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올라가는구나가 보이면은 그다음부터는 관심이 좀 더 커질 거예요. 그냥 매수 매도만 알려드리는 거는 너무 좀 리스크가 있고 그래서 뭐 우리가 경제를 금리를 얘기 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뭐 종목을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도 좀 곤란해서 일단은 먼저 저희 ETF 시장을 먼저 사는 것부터 연습을 해보시고 그러면서 관심이 생기면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 중에서도 좋은 기업을 하나씩 공부를 해보고 그러고 난 뒤에는 내가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왜냐면 패션 브랜드 공부하는 것도 2년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그냥 하루에 다 배울 수는 없는 거고
거고 그냥 하다 보면서 야금야금 알아가는 게 제일 좋다 생각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진짜로 관심 있으시면 저희 연구소장, 네, 경제연구소장이에요. 찾아가겠습니다. 저희 김시원님 오늘 어떠셨는지. 저는 사실 아예 몰랐는데 그래도 조금은 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누가 얘기하면 나 몰라. 그냥 저는 모르면 안 듣거든요. 네. 근데 조금 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1년에 한 15%밖에 안 되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하시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세 번째 고모쇼를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